일단은 학부생 대학원생 관계없이 이 내용 자체가 대경권, 대구 경북권에 있어서 시험 현황과 그런 부분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론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권수금 교수님이십니다. 경력은 학력과 경력은 다른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교 출신이시고요. 그다음에 석사까지 부산대학교 하시고 박사를 울산대학교에서 96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 이후 LG전자 상무사를 경영하시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에서 한국법인 대표 이사님을 맡으시고 현재 동호공과대학교의 지능기계공학과 초빙교수님으로 계시면서 ITM 코리아 기술교무로 고문으로 계십니다. So actually this presentation for designed for the undergraduate student, but this due to the winter vacation there is no the undergraduate students available, so that's why we are cordially invited to take a look at some brief presentation regarding some current status of the Daegu, Gyeonggi region in terms of in the field of some metal and material and automobile, some kind of basic technologies in South Korea. So the presenter is Professor Kwon Soo-gun from the Kumo National University. And then maybe his presentation in Korean language rather than in English. But you still have some information from his presentation.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강의실을 반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열기가 불타오를 정도로 제가 좋은 강의로 보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제목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교수님께서 제 소개를 간단히 했습니다만 요즘 세대가 하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얼른 생각나는 게 자기를 소개해라 이렇게 할 때 서울시집이라고 된 하상욱 시인이 소개 자기 책을 시집을 이렇게 편찬하면서 소개한 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기 소개, 나의 소개 일어나고 소하고 뒤를 이렇게 붙여놔고 자기를 그러니까 소개를 하고 있고 사진을 목차이라 하면서 목차를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목에다가 사람 목에다가 발을 차는 신용을 해서 목차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상을 풍자하는 시로서 유명한데 그 시 중에 하나를 또 제가 간단히 읊어드리면은 잘못된 선택에 늦은 후에 지하철 안에서 이런 옷입니다. 그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시를 간단히 썼는데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못된 선택이다, 잘못된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넘기는 것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순서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페이지가 한 160페이지 정도 이르는데 그림이 많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영상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도로 제가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기술의 기하 흡수적 변화가 한 90페이지, 기업의 망각 속도와 그리고 사회의 변화, 그리고 사회의 이 변화가 어떤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법칙이 뭔지에 대한 간단히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직업의 변화가 거기에 따라서 일어날 거고,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자세 같은 거를 제가 아무래도 회사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내용의 순서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로의 시점에서 보면은 상상이나 될까 하는 것부터 모바일 폰에 지나와 그 끝은 어디로 갈까? 그러고 네파를 읽어내고 기계가 지능을 갖고 이런 게 되도록 하는 근본적인 지금 이동 중심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지금 이제 쓰고 있는 모바일은 4G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5G가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연을 하면서 2020년도에 그 피치를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 이거 외에 또 다른 6경기 소개되는 첨단 기술 소개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옮겨갈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기하급수적인 변화인데 우리가 상수 배수적인 변화하고 기하급수적인 변화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느낌이 거기에 대한 걸 일단 이런 컴퓨터 내용과 그 다음에 인간 유전자 정보를 분석했을 때의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하 급수적인 기술의 변화가 근본적인 데는 어디서 오느냐라는 의미에서 진화를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진화의 속도가 앞으로 21세기에서는 얼마나 일어날 건가, 몇 배,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일어나는 그거를 수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있는데, 근데 그 수치 계산하는 거는 조금 빼더라도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처음이고. 이런 내용 1부, 2부도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제목을 갖고 조금 설명을 해야 이게 너무 장표가 많다 보니까 놓칠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장표는 다 여기 두고 갈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기억의 망각 속도, 그 집단의 망각 속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라 또 어떤 사회 변화가 오는지를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 설명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 기술의 변화하고 조금 다르지만 사회의 변화라는 부분에서도 좀 우리나라의 특히 이 사회적인 변화를 조금 간단히 뭐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고, 3부에서는 결국은 이 사회 변화가 그 복잡한 사회 변화를 어떻게 읽어낼 건가 라는 부분에서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붙이고, 그러나 그 복잡계에 대한 게 또 무슨 법칙이 있더라. 그 법칙이 윌함스 법칙입니다. 그게 대한 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기술의 변화가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택할 직업의 변화를 일으킬 건데, 그 직업의 변화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취업훈련 준비 자세, 이거는 주로 매스컴에 나왔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나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설명하기 전에 제가 회사에 2010년도에 LG 필립스 디스플레이라는 LG 디스플레이하고 다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LCD를 만드는 공사이고 LG 필립스 디스플레이라는 LG 필립스와 합작회사인데 그 합작회사에서 만드는 게 브라운관입니다. LG하고 필립스라는 회사가. 그 브라운관인데 브라운관은 지금 여러분들에서 이제 보기도 힘들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전자제품인데, 그걸 만드는 공장에 제가 근무를 2010년 3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은 뭐 회사를 좀 다 이렇게 명패를 당하지만은 저는 명패를 당한 게 아니라 회사를 차버리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를 마무리 짓고 나온 사람입니다.
사업이 안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끝을 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마무리 짓고 나온 사람인데 그 후로 제가 회사에서 느꼈던 많은 것들이 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 했던 내용이 제일 처음에 제가 손에 들었던 책이 흑익성 응답, 싱귤러리티즈 리얼하는 이 책이 레이 크즈와일이라는 그 IQ 165인 이 유명한 미국의 미래학자가 한 40년간 쓴 자료를 집대서놨는데 이거를 제목이 좋아서 읽어봤는데 싱귤러리티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전공이 물리를 했다 보니까 그 자체 단어 자체가 관심이 있었는데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내용이고 2005년도에 발표됐고 2010년도에 제가 읽어봤는데 그때까지는 책이라는 걸 잘 이렇게 접하지는 못했지만 이 책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걸 제가 느꼈고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 책을 적기 위해 가지고 이 책에 대한 이 책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책이 얼마나 잘 됐냐면 여기 좀 더 레퍼런스까지 붙어 있는 게 이 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레퍼런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가졌던 이 책의 내용에 근간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얻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컴퓨터, 나무기술, 생명공학, DNA, 가상기술공학, 뇌와 인공지능, 에너지, 우주 등이 이 가지로 연습하면 되고 있는데 이 레이 크즈와일이 썼던 흑익점의 이 싱귤러리티즈 리얼하는 이 책을 근간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참고 서적은 대형 미래 보고서, 대담한 미래, 그 다음에 미래 미처 갖고 쓴 미래 물리학, 박문화 박사가 이 뇌에 대한 것, 이 전자과학 전공하신 분인데 뇌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그 의대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분의 강의를 들을 정도입니다. 박문호 박사라는 걸 치면은 굉장합니다. 이분이 이분의 내용도 제가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이성 응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신소재 저기 하시면은 재료화학공학을 했고 제가 기계공학을 했지만 재료가 이분의 이 책을 공부를 하고 해서 그 느낌을 좀 더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서로의 시점에서 보면 선상이나 될까? 이게 1960년대 우리나라 김포공항입니다. 김포공항에 요 지금 화물을 이렇게 싣는 장면을 확대가 보면 이러는데 이때 이 시절에 지금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보면은 이게 상상이나 됐고 지금 여기 사는 우리가 이 사진을 보니까 그 시설이 있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사진에 의해 가지고 서로 상상이 안 가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90년대 공중전화가 이렇게 섰습니다. 여기 이 당시에 뭐 안 태어나셨겠나 싶은데 이 장면하고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이 장면하고 서로가 상상이 안 가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왜 이러니 우리가 이렇게 급변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사진으로부터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휴대폰의 전화와 그 끝은 어디로 가겠네. 지금 마틴 쿠퍼 박사가 1983년도에 처음 만들었는데 이게 무게가 1kg고 길이가 33cm입니다. 이게 1kg를 들고 다녔는데 제가 1990년 후가 홍콩에 출장을 가는데 홍콩에 가보니까 이거를 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들고 다니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외계인들이 사는 같은 거를 제가 느꼈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봤는데 지금은 뭐 이거 들고 다니는 거는 완전히 결국 또 외계인은 외계인이겠는데 아주 우리가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휴대폰이 진화해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라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의 변천사를 지금 이렇게 그 당시에 또 중간에 BB폰이 나왔고 또 지금 최초 휴대폰을
이 보셨고 지금 S6, S7까지 나오죠. 그리고 스마트폰도 2010년 7월 달에 삼성에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1년 텀이 안 가서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년이 안 걸려 한 새로운 물건이 나오게요. 그 정도로 급박하게 바뀌고 있는 기술의 변화다. 그 다음에 결국은 스마트폰이 어디로 가나 들고 있는 게 웨어러블로 갑니다. 구글 안경 이렇게. 그 다음에 구글 안경에서 어디로 가는 것 같습니까? 안경 다음에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예? 어디로 갈 것 같아? 뒤에 말로 나오는데 컨택트 렌즈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거는 장료용으로 이렇게 컨택트 렌즈가 개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인터넷 컨택트 렌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내로 들어갑니다. 내로. 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칩으로 들어가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해가 물론 처음 관심 있는 분은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아는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된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을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 들어가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뇌파를 읽어내는데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대고 또 소재 쪽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학책을 보시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물이나.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의학책을 보면은 의학체 내의 이 신경 전달이 그 메커니즘이 정기적인 신호입니다. 정기적인 신호 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냅스라고 해가지고 항무치는 즉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합쳐진 게 뇌가 동작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런 것들 다 연구가 이미 엄청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전공도 엄청나게 연구가 되어 있지만 의학 분야든지 생물을 봐도 그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지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의 수준이면은 충분히 그 간단한 걸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뇌파를 읽어가지고 이 사람이 뇌졸중이 걸리지 않는지 그거를 찾아낸다는 이게 실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파로 움직이는 혈기, 실제 움직입니다. 뇌파로 손 안 대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만으로 로봇 조작하는 게 이제 매스컴에 나왔던 내용들을 소개하는 건데, 이 사람 손을 못 쓰는데 뇌파로 이 로봇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로봇을 움직이는데 그 과정들을 잠깐 있지만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로봇을 움직일 때 자기 그 뇌파가 발생되는 거를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역으로 해가지고 로봇 팔을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건데 이게 5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로봇을 만들기 로봇 뇌파로 로봇을 움직이는 그런 거를 만들어낸 거죠. 이 매스컴에 나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다음에 스티븐 호킹 박사 뇌를 해킹한다. 뇌를 그 사람이 말을 못하니까 그 사람 생각을 읽어내는데 뇌파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바타가 실현된 거예요. 아바타 로봇을 통해 갖고 그 내용들이 이 아바타가 실현되는 그 과정을 이 펑션 MRI, 기능 MRI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동작한다는 걸 찾아내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다 심으면은 로봇이 움직이는 게 마치 내가 움직이는 걸 착각을 하는데 이게 영국과 프랑스가 해가지고 이 로봇을 통해 갖고 로봇이 보는 시각이 내가 본다는 걸 느끼고 로봇이 손을 잡으면 그 무체의 그 느낌까지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를 실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상품화되고 할 거냐라는 걸 조금 요구를 하지만 그것도 금방 달성이 됩니다. 그 뒤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애인이 로봇 손을 움직이는 과정들을 잠깐 설명해서 그런데 이제 멀쩡한 사람들은 어떤 로봇 사이버 손이 있습니다. 사이버 손.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물품을 구매 많이 하고 하는데 냄새를 맡는다든지 혹은 그 촉감을 맡는 이건 모르는데 그 사이버 코가 있어가지고 그게 그 스크린에 터치를 해보면은
감촉이 느껴지는 게 사이버포스를 하는 뒤에 그 장면이 옵니다. 사이버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그 온라인상에 물건을 구매할 때 쓸 수가 있는 이런 겁니다. 요런 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가 지능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계가.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클라우드 소싱 방식은 있는데 로봇이 전문가들로부터 내용을 주면은 그걸 배우고 혹은 또 로봇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아가지고 학습하는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지능을 갖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아이스번 공개 로봇 아미고는 이게 그 실제로 이 음식 전문 그 요리 전문 로봇인데 이 요리 전문 로봇이 환자를 돌보는 거예요. 다른 환자를 돌보는 로봇으로부터 정보를 받아가지고 학습을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보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한 게 뭐냐라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이게 스마트폰을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1지, 2지, 3지, 4지 마지막에 5G 스마트폰이 지금 삼성의 스마트폰인데 세계적인 스마트폰 시장이 세츄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3년간 이렇게 스마트폰 자료를 쭉 스크린 난걸 집대성에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이미 한 3년 전에 스마트폰이 안 될 거라는 걸 이미 제가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런 자료는 얼마든지 있는데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는데 앞으로 동시에 띄워갖고 보여드리는 이런 게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제가 그거를 말을 하면은 컴퓨터 알아내갖고 그것도 그 3D 홀로그램을 떼어가 설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5세대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은 시장은 전체입니다. 딱 봤습니다. 결국은 가격이 떨어져야 사지 새로운 기능은 없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에 메탈 케이스를 해가지고 아무런 그 기능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G가 도달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발전해갖고 이런 기능을 가졌는데 지금은 4세대 세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IT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으키는 것은 5G 시대다. 그래서 5G가 바뀌면 이게 홀로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게 홀로그램 영상, 차량, 지능의 차량, 그 다음에 IoT, 네트워크 로봇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될 때에 상용화가 가능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실험실에서 가능한 거는 실험실 가능하지만은 결국은 상용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느끼는. 근데 저런 것들이 과연 내가 살 수 있을 정도가 될 건가? 살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첨배 포집보다 롱term 레볼루션의 그 포집보다 첨배가 빠른 5G인데 많은 쪽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특히 그 UN 상하에 있는 ITU 기구에서 이걸 신호 체계를 잡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2017년, 18년에 표준이 정해져서 2020년 되면은 상용화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통신단지 업체의 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화웨이 잘 아시잖아요. 이게 중국의 스마트폰 1위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Y6를 하려고 지금 굉장히 문제, 우리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던 거죠. 국민들한테 준 게 아니고 삼성전자. LG는 뭐 지금 여기 노원되고 LG, 삼성에 이렇게 화웨이가 굉장히 빨랐는데 이 화웨이가 6년밖에 안 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만드는 업체로서 6년밖에 안 되는 업체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흔들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 기술이 아니다. 스마트폰 기술이 아니다.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데 LG는 몇 개 선택, LG는 제가 몸담았던 LG는 60년 된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리더가 잘못 설정함을 해가지고 방향 잘못 설정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LG의 스마트폰은 없다고 보셔야 되고 삼성의 스마트폰은 뺏긴 게 아닌 거예요. 패스트팔로예요. 즉 아이폰, 애플에는 먼저 개발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삼성은 잘 뺏겼는데 이제는 잘 뺏기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삼성, 중국 바이오가 그만큼 유명한데 이게 이런 식으로 5G에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첨단 기술을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독일의 하노버쇼에서 이렇게 셀비쇼에서 발표된 건데 이제는 1차, 2차, 3차, 4차 상을 거는데 이거는 ICT와 연결된 기계, 저 기계가 진행을 가지면서 기계가 알아서 다 이 고장도 수리하고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축분된 미래 로봇, 미리 계산된 작업만 수행하던 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4.0 수도관에 묻어나면 잘 안 보이잖아요. 뭐 이거 수도관 녹이 쓴다든지 이거 할 때 교체를 해달라고 이미 이 전문가 그러니까 엔지니어한테 어느 지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마트폰으로 보내가지고 그걸 미리 푸는 거죠. 그게 이제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해가지고 발표가 되고 독일은 이쪽으로 굉장히 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트랙터, 농기계 4.0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가 이렇게 센서가 있으니까 쭉 팔면 언제 땅 상태가 어떻고 언제 곡물이 익어간다 이런 걸 다 아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15가소의 실리안 카메라. 이게 미믹스입니다. 즉 잠자리 눈에 흉내를 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눈이 결코 최고 좋은 게 아닙니다. 눈이 인간이 뇌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눈까지 좋은 건 아닙니다. 눈이 제일 좋은 거는 옥토퍼스 그러니까 문어 눈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잘된 진화가 잘 된 거예요. 근데 이 견문을 98개의 견문을 가지고 한 개의 대물 렌즈에다가 집어봤는데 이 15개의 하소를 갖는 게 있는데 이걸 하나 사진을 찍어버리면 확대하면 모든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사진을 찍어놓고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정보들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카메라의 진화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듀크 대학에서 그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땡겨서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듀크 들어가서 사이트에 가서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거는 이제 식물 나무의 얘기지만 보니까 뭐 1km, 2km 떨어진 데서 사람이 이름표를 달고 이름표까지 확대가 되는 걸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우주 엘리베이터. 미치오 가쿠의 아까 미래의 물리학을 썼던 미치오 가쿠라는 일본계 미국 교수인데 이분은 하는 말이 결국은 우주 엘리베이터가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 문제다. 달성된다. 그 다음에 나르는 여행복, 그 다음에 암세포만 보기가 대리해도 소재공학이니까 나노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몸세포는 3나노 이하로 내려가는 거는 그거는 어떤 거든지 세포 구조상 받아들이는데 3, 4 넘어가면은 그거는 배출하고 받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노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암세포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이게 DNA 로봇으로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옮겨가는 시작을 하는데 이 매석은 나왔지만은 한 개 가르치면 28개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코코 니콜 기억이 Q, 어디 시리를 하는 애플이 아이폰이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쓰기가 저는 안 써봤지만 굉장히 자기 취향대로 잘 이게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이 시리라는 인공지능이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날씨가 어떻나 하면은 서울 날씨가 어떻다 설명했는데 부산은 가면은 부산 날씨가 어떤거라는 거를 이미 이 시리가 알아가지고 부산 날씨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서울 날씨는 어떤 건데 하면 서울 날씨는 당연한데 부산은 가면 갑자기 부산 가면 그건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애플 시리의 그 소프트웨어 앱입니다. 자, 이게 실제로 제가 이 동영상을 봤는데 팔 로봇을 가지고 팬케이크를 이렇게 하는 걸 학습하는 게 어떤 학습이냐면 이 사람 손을 들고 팬케이크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천 하면 실패하고 두 번 잘해서 조금 잘해서 하니까 이게 신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뒤집는 거. 이 실제로 동영상을 제가 했는데 동영상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안 나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로봇이 학습을 하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학습에 영향을 준 거는 옛날에는 과거에는 프로그램 정형 데이터만 갖고 인공지능이 설계가 됐는데 이제는 대화 사진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인지를 하고 학습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런 대로 된 게 이 LT 이동통신이 스피드가 빨랐는데 더 빠르면 5G를 하면 당연히 아까 저게 로봇이든 이런 것들이 가격이 싸질 거라 우리 손에 잡힐 거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그게 됩니다. 3D 어제 제가 공공대 3D 프린터 실습실 20대를 대한 걸 제가 봤는데 그게 20대인데 3천만 원짜리 포함해가지고 이 20대 실습실을 해놨는데 그게 돈이 얼마 들었나 하니까 1억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프린터하고 이 컴퓨터까지 다 합쳐서 맞춘 게 그러면은 그게 20대니까 한 개에 200~300만 원 하는 것도 있다. 컴퓨터에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더 가격이 더 싸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실현 사례 이런 것들이 의료 법률 금융 이런 쪽에 금융 분야에 보면은 100만 건의 이 이상의 금융 관련 질문을 해답을 제시를 하는데 이런 날씨 경제 역사 정보 데이터 조합해서 최적의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세계가 상시에 미주택 건설 업체 주가나 물어보면 대답을 해준다. 그리고 제가 이 썼던 게 건수근이라는 사람이 이 자료를 썼다라고 하시지 말고 어느 로봇을 통해 이 자료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없는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자료를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갔을 뿐이지. 그것도 몇 년을 모으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있는 자료에. 그래서 나중에 집단 망각의 속도를 제가 찾아냈던 제 나름대로 찾아낸 시기 있지만 그건 굉장히 근거가 있는 시기인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손안의 인공지능 10년 안에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손안의 인공지능을 갖게 될 거다. 그걸 좀 보고할 필요 없네. 그래 될 겁니다. 그런 질문 당연히 하게 돼 있고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기계가 지능을 갖게 된다. 천지창조의 이 하나의 모습이죠. 그런데 스티브 호킹 박사가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걸 무슨 말이냐면 스티브 호킹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미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타날 리가 없다. 이렇게 한다든지 하게 하고 즉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 특이점에 대한 이야기고 그 특이점 썼던 레이 크즈와일이 절대 불명랑한 사람이 아니거든. 이 사람이 어떤 걸 썼느냐 하면 레이 크즈와일이 오시아리를 해가지고 제가 그걸 지금 많이 쓰는데 이 보드를 이렇게 스캔을 하면은 이 스캔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바로 글자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오시아리인데 그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앞에서 열거한 기술들의 실감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저 기술 발전은 기하급수적인데 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0.1mm에 되는 특히 종이를 접는다.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을 때 이걸 30분 접으면 얼마나 될까요? 야, 그 30분 안 접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거 이렇게 접고 또 예를 들어 자르고 해서 접는다. 30분을 내가 접는다. 하게 했을 때 얼마 될 것 같습니까? 0.1mm를 30분 접는다. 107kg 나옵니다. 107kg. 2의 30성은 얼마입니까? 2의 30성인데 2의 10성 곱하기 2의 10성 곱하기 2의 10성인데 2의 10성은 1023이라 1024, 1024, 1024, 1024, 1024 세 번 곱하면은 110kg. 박테리아가 한 시간에 2배씩 증가하는 박테리아가 24시간 되면 얼마 돼요? 24시간 되면 1700만 마리. 하루 딱 지나면
그건 이제 뒤에 뭐 설명해 드리고 수학 뭐 상수로 해놓은 거 크게 이야기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배려 정식도 1,700만. 그런데 처음에 한 마리, 두 마리, 네 마리, 8마리, 16마리 이렇게 할 때는 잘 모릅니다. 왜? 산술적인 증가하고 기하급수 증가가 처음에는 똑같아요. 그게 뒤에 그림 나옵니다. 요건데 산술적인 증가하고 기하급수 증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넘어갈 때까지 잘 몰라요. 근데 8번, 9번 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이런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가 기하급수적으로 변한다라는 건데 그 변화를 어디서 오는지를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어떤 거냐면은 그런데 그 시드가 되는 씨앗이 되는 일이 태어나기 위해 얼마나 걸려야 되냐? 무한의 시간이에요. 무한의 시간은 무한의 시간 여기서부터 0에서 무한으로 가면은 2의 마이너스 3은 제로에 어프로치하지 완전 제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1이 되기 위해서는 무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딱 하나가 나오기 시작해서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래 이거를 감안하면 미래의 책의 오류들을 한번 보면은 미래의 컴퓨터가 엔디학이 나왔을 때 30톤이었어요. 30톤. 그때에 1.5톤까지 작아질 거다. 말도 안 돼.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 1.5톤까지 작아지니까 그게 지금 30톤까지 1.5톤까지 작아진다라는 거는 이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텔레비가 앞으로 없어질 거다. 이런 사람들이 누가 했냐면 20세기 포크 사장이 1946년대에 이야기를 했고 그 최초에 달 탐사는 불가능할 거다. 아들의 아버지인 포스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PC는 없다. 그래서 디지털 기본 사장의 헤네스 올슨이라는 사람이 30억 개의 인간 게놈을 해석하는데 100년 걸릴 거다. 즉 인간 게놈이 1990년도에 뭐 프로젝트가 출발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거를 분석하는데 100년 걸릴 거다. 그 참석했던 연구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만에 13년 만에 끝을 냅니다. 지금 와서는 하루도 안 걸립니다. 그때 들은 돈이 얼마나? 2조 이상 들었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게 그래 된 거예요. 빨리 넘어가요. 요 아까 이게 그런 잡지가 이렇게 이 잡지 파퓰러 메케닉스라는 잡지가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잡지인데 그게 이 잡지가 그 당시에 예측을 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폭스 사장, 라디오 아버지 포스터, 헤네스 올슨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저명한 이 학자 지식인들이 그렇게 오류를 보냈고 기하급수의 변화의 사례들을 컴퓨터에 어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엔약이 30%입니다. 49만 달러였고 우리나라의 1981년 참고 컴퓨터가 그 당시 1,000만원인데 대기업 평균이 25만 원 할 때 1,000만 원 이게 이런 거는 이제 꼴통 부분을 가치가 있지만 이걸 뭐 주도 어디가 안 하죠. 그 다음 지금 와서는 WPC. 그 애니악이 탄생하기 전까지 두판으로부터 이렇게 와갖고 여기까지 애니악이 왔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네요. 그러나 그게 한번 되기 시작하니까 기하급수적 기술의 발전이 가속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내 컴퓨터 부품의 크기를 보면은 애니악, 에드박, 올드박, 그 다음에 이 블레스 C1 기판이 이렇게 작아지는 걸 이 전부 다 옛날 부닥다리를 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작아졌는데 지금은 생각도 못하는 쪽으로 가 있죠. 저 IC로 이렇게. 그 다음에 최초의 애플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제가 회사 다니면서 애플 출장을 많이 갔는데 애플의 컴퓨터가 이 성능 아무리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건 뭐 성능 비교할 필요도 없겠죠. 그 다음에 인간 게놈을 처음으로 이중 나선을 했던 왓슨 박사의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데 1990년도에 완전 정복하는데 해독하는데 1990년이 된다고 여기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3년 만에 인간 게놈 완전 해독하는데 이것도 들어서 2조 4천억입니다. 근데 2007년도 이 왓슨 박사하고 그레이트 벤트 박사 즉
무생물에서 생물을 만들었던 그레이트 박사, 벤트 박사인데 이 두 분의 경험지도 완전히 해독하는데 4년 만에 하는데 8억 원 들었어요. 그 다음에 2014년경에 10일 이내 개인이 완전 해독을 예상을 한 이제 보수되어 있고 이게 $100 미만. 자, 이게 지금 2001년도에서 $1억 지금 현재 14년 딱 2년 전에 $1,00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1억 $1,000 이하로 떨어진 거는 페라리 458 스파이더가 4억 2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떨어진다고 하냐면 420원. 42,000원 달고 4,200원 달고 420원. 기술의 기하, 그러니까 페라리가 그걸 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죠. 그런 기술에 타고 갈 게 없는 거지. 럭셔리한 거 비싼 쪽으로 가는 거니까. 보석이 싸지면 그 보석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 기술은 이렇게 돼. 자, 이 장비가, 이제, 썼던 장비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변화가 어디서 오냐면은, 진화에서 온다는 거예요. 진화. 여러분들이 전부 소재 쪽으로 하시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될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소에 정보가 들어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수소하고 산소 합치면은 뭐 금이 나오고 한국에서는 아니고 뭐 저쪽에 아프리카 가면은 뭐 땅기 나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보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정보가 어디로 가냐면 원소가 어떻게 바뀌냐면 나중에 생물로 갑니다. 그때 생물 그 자체는 뭐냐? 생물이라는 게 뭐가 생물이냐면은 그 자신을 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복제가 하는 게 그 정보가 DNA입니다. DNA. GTC에 가는 연기이고. 그런데 생명이면은 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생명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건 냅니다. 아메바에 내가 있다, 박테리아에 내가 있다는 건 못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미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다, 내보다 한 단계 높은 건 뭡니까? 기술입니다. 여기에 뭐 종이가 있다, 만약에 바늘 같은 게 하나 있다. 그러면은 내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지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세요. 그게 기술이에요, 기술. 그 다음에 기술보다 한 단계 높은 거는 뇌와 기술이 융합을 하는 게 한 단계 높은 겁니다. 그게 융합시대, 컨버전시.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는 저는 이제 물리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우주로 나가는 건데 그까지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기계와 내가 지금 융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게 진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21세기에 어떤 변화가 얼마나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떻게 내일이 어떨까? 오늘은 다 알죠. 내일은 어떨까? 그 다음에 5년 후는 어떨까? 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베이 커즈완이 있었던 얘기인데 35억 년 전에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하고 35년 전에 생명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진행세포가 탄생하고 이 캄브리아의 대폭발을 거쳐서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시간이 굉장히 짧은 데서 컴퓨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PC가 나오고 하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수격이 되어 나오는 거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레이 커즈와일이 이제 얼마의 21세기 변화가 그걸 계산을 했는데 이거는 아까 이제 그거는 그냥 요걸 대수로 그리는 건데 로그라고 그래프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20세기의 발명품에 대한 부분을 기술 속도 예측인데 요거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인구가 쓰게 되는 처음 나서 걸린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전화기가 나와서 35년 만에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라디오가 나서 31년, 텔레비가 나서 26년,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26년, 그 다음에 웹이 나와서 계속 시간이 PC, 스마트폰, 웹, 이 모바일폰이지 스마트폰이 계속 짧아져요. 이거를 계산하면
그게 200배입니다. 21세기 변화는 20세기 200배. 20세기 변화의 200배가 일어나니까 왓슨 그 이중가설도 20세기 발견됐거든요. 우주 로켓으로 달아나간 것도 20세기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200배가 21세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가 계산해 놓은 계산이 있어요. 그 계산을 내가 유심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2015년도에 10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게 지어의 내. 그 지어의 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어의 내라고 하면은 지가 뭐 머리가 그래 똑똑하네. 그게 아니고 지가 정보를 읽고 음식을 찾아 냄새 맡아 이런 걸 정보 처리 능력 그걸 이야기하는데 지혜의 능력을 갖춘 거죠. 지금 PC가. 그 다음에 2020년